안녕하세요. 아침을 광장 손지민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어제 경북 예천 수해 현장으로 간 홍 시장은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영상 촬영 대부분은 제한했고 사진 몇 장만 제공했습니다.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는 분석과 전망이 엇갈리는 홍 시장 징계 문제와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여야 시각으로 풀어봅니다. 7월 2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가까이 하면서 속력 많이 줄이는 모습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서대구 영업소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도청교 지하차도부터 답답합니다. 이어 침산교 나올 때까지도 속도 약간 줄이는 모습이고요. 구암로 북구 구민운동장 쪽으로 양방향으로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으로 도곡내거리 신호 2번 이상 예상하셔야겠고요. 구마로 감천내거리에서 성당내거리 방향으로 각 교차로 앞두고 가다 서다 반복하겠습니다. 검단로 검단공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는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이상 예상하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으로는 범어내거리 신호에 따라 물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10에서 60mm, 경북 동해안은 5에서 40mm입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곳은 8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7.9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이번 수해 때 산사태의 위험성 체감하셨을 텐데요. 대구에도 산사태 취약 지역 중 민가 인접 지역이 68곳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피 지침이나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 네. 대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데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네요. 예, 서구 와룡산 기슭에 있는 경원고등학교는 실제로 산사태 피해를 크게 입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토사가 유출된 곳은 학교 부지 안에 속해서 정부의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와룡산 자체가 경사도나 토질 측면에서 취약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확인된 곳만 68곳. 실제로는 잠재적 위험이 더 클 수 있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10여 년 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는 아파트 3층까지 토사가 덮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이라도 인근에 급경사지가 있으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산에서 주거지 방향으로 흐르는 개울이 생긴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주의를 기울여야겠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교사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 좀 볼까요? 예, 지난달 27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다가 강하게 반발한 건데요. 이 학생은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의 돌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교사와 대치한 겁니다. 네, 지난달 27일이면 이제 한 달이 다 돼 가는 거거든요. 교사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이 학교 측은 지난주 금요일 교권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를 교권 침해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학생에게는 교내 봉사 및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5시간을 받게 했습니다. 또 교사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보죠.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최수근 상병 소속 부대가 부대원들이 외출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병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어제 해병대 1사단이 최 상병과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이 외출이나 휴가,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확인된다며 가족들이 관련 요청에도 부대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안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수사 관할을 경찰로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보면 해병대 휴가나 면회 통제는 사실 무근이었던 거죠? 해병대는 해당 부대원들에게 이런 통제를 가한 사실이 없고 휴가는 어제까지도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또 근거 없는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만들어서 본질을 흐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50년 전 대구 한 미군 부대 앞에서 버려진 아이가 어제 정확히 50년 만에 자신이 버려졌던 그 부대에서 특별한 저녁식을 가졌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주한미군 정보장교 이준중령입니다. 생후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이중령은 2살 터울 누나와 함께 아버지가 복무 중이던 부대 앞에 버려졌는데요. 당시 아버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중령 남매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중대장이 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거면 전역시키겠다며 노발대발했고 결국 아버지는 남매를 거뒀습니다. 네, 이 중대장이 가족들에겐 고마운 분이네요. 이중령은 아버지가 전역한 11살 때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영어를 전혀 못해서 어려움이 컸지만 노력 끝에 명문대에 입학했고요. 원래 미식축구에 재능이 있었던 이중령은 3학년 때 학군단에 들어갔는데요. 이건 이쯤에 20여 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의 재회 영향이 컸습니다. 자신을 책임지라고 아버지에게 명령한 당시 중대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도 했는데요. 네. 또 그와 같은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 역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군 생활 마무리를 대구에서 하셨다고요? 이중령은 2005년부터 5년 정도 한국에 파병돼서 당시 한국인 간호사분과 결혼도 했고요. 네. 2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 부대의 정보참모로 발령받아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끝맺었습니다. 이중령은 대구가 버려졌던 자신에게 이름은 물론 정체성과 새 삶을 준 곳이라며 매일같이 영어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중령은 향후 미군 관련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정치 경력을 쌓고 주한 미국 대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네, 목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구조봉사단 단장 고재극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한 28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전국에 재재난이 일어난 데는 최고 먼저 갑니다. 다른 봉사하고 틀리게 위험 부담률이 조금 있어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기원제라고 제사를 간단히 지내요, 사무실에서. 그때 늘 이야기하는 게 원래는 재재난이 하나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태풍도 오지 말고 폭염도 없고 대구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은 또 현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모든 장비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늘상 그렇게 지내고 있죠. 전번 주에 일주일간 경북의 예천군 벌방리 가는 데하고 산사태 나는 지역하고 충북 계산 수해 지역하고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천에는 산사태 나는 지역이라서 수도라든지 전기가 다 없어졌는 관계로 세탁 봉사하고 수해민들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계산에는 역시 그 수해 지역이니까 복구 작업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수재민들 봐서는 안담하죠. 그래도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은 드리고 싶었고 마음이야 뭐 위로만 할 수 없죠. 저희들 참여함으로써 조금 위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녀왔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으신 분들한테 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고요. 수해를 입으신 분, 집 침수되는 분들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의 바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정치와 지역 현안을 풀어보는 두 분이죠. 국민의힘 중앙당 강사빈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수해 골프 징계가 내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홍 시장이 어제 예천에서 봉사활동하는 행보를 보였고 그 봉사 일정이 내일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징계 수위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먼저 이제 저희 당 이야기니까 제가 먼저 네, 말씀드려보면요. 국민의힘. 네. 원래는 이제 제명까지도 바라본다라는 언론 보도가 다수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그 이후에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천에 봉사활동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조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3개월 내지는 1개월 선에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당의 구성원의 입장으로서 우리 당의 어쨌거나 어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크게 뭐 제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중징계를 받으시는 것보다 사과하신 걸 참작해가지고 조금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둔하는 여론이 좀 당내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뭐 이게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징계를 어떻게 하냐는 사실은 큰 관심이 아닌 게 뭐 제명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의적 책임에서 제명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사실 홍준표 시장님의 그 시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약간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당 내부의 대통령에서부터 뭐 국토부 장관 그리고 충북 도지사까지 조금씩 실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시장 꼬리자리가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더 요구를 해서 홍준표 시장의 사과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대구시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가 없고 이런 부분이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정화하는 내부에서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에 대한 시민에 대한 사과가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미 홍 시장님이 사과를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내부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홍 시장님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직이 대구시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구시장 위치에서 사실 국민의힘 당에 소속돼 있다 보면 그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대구 시민의 입장으로서 네. 앞으로 대구시의 정책들이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이 징계 수위가 조금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사실 방금 뭐 우리 당 소속의 여러 지자체장 말씀 주셨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광주시에 강기정 시장 역시도 유럽 순방을 갔다 온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순방 역시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시 역시 수해 상황이 심각한데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해 놓고 지금 저희 당 지적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나 같이 어떤 선출직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조차도 해외 뭐 연수를 갔을 때나 혹은 뭐 잠시라도 출장을 나갔을 때 우리 네. 대구 남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고민이 먼저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의 문제는 그런 가서 어떤 정부적 판단을 한 거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대구 시민이 피해 없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라는 그 시장으로서의 책무, 우리 17기 시도지사 17명밖에 없는 권한을 가진 자의 책무로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민을 대변한다는 시의회에서는 왜 아무 말도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시의회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홍준표 시장님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야 한 번 더 되거든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과뿐만 그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쓴 사과와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를 떠나서 충북 도지사님은 이번에 그 회의 자체에서 우리 충북 도민들을 위한 사과를 하겠다라고 회의 발표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정도의 진정성 어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봉사활동을 가셨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이 봉사활동 가는 것으로서 무마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저는 이 진정성이라는 말 참 싫어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주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진정성이라는 게 만약에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인 간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껏 홍 시장님이 보여오셨던 모습,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과를 하신 행보나 네. 아니면 사과하신 이후에 봉사활동까지 간 모습은 홍준표 시장 개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네. 보면 그 진정성이 있다고 할 만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 부분에 발목 잡히는 것보다도 앞으로 대구시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주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징계가 있을 텐데 이번 국민의힘 당 차원의 징계가 홍 시장의 정치 행보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또 네. 홍 시장님이 대구시정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까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전혀 관련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홍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당에 네. 엎혀서 정치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개인기를 내세워서 정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당의 징계가 나왔을 때 체급이 커지면 커질 수 있지 저는 작아지지도 않고 입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뭐 5년 후에 대선을 얘기한다면 4년 뒤에 대선을 얘기한다면 지금 사건 정도야 잊혀질 것 같거든요. 뭐 5년 전에 대선 때 예를 들면 문재인 그 후보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대선 때 보시면 그때 홍준표 후보 때 시절에 그 불호 1위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다시 호감도 1위의 정치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빨리 바뀌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도지사, 시도지사 중에 한 명이라면 역할론에서 지금 최근에 대구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 주말마다 쉬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주말에 뭐 굳이 다 행사를 챙겨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전에 권영진 시장 때도 주말에 서울에 올라간다는 의혹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홍준표 시장 지금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만 해도 주말에 시간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주말에 쉴 시간이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구시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말에 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쉬고 싶고 골프를 치고 싶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향후에 조금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발언들은 페이스북을 남기시고 또 페이스북에 사자성어도 쓰고 지우셨지만 페이스북에 한번 올리시면 다 캡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 나중에 대선쯤 나왔을 때 있을 수 있다. 이때 공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홍 시장을 대권 주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사실 최근에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씀 보셨잖아요.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시장 한 번 더 나와버린다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뭐 대구시장을 나오시든지 뭐 대통령을 나가시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건 확실한데 그런 의미에서 뭐 홍준표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거든요.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요. 네. 홍 시장님이 길들인다고 길들여질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것처럼 자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당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을 왜 길들여야 합니까? 저희는 협력 관계고 어느 정도 조언을 들어야 되는 분인데 당 차원에서 총선을 앞두고 홍준표 시장님을 좀 자중시키겠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홍 시장이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뭐 물갈이는 당연할 거다 이런 네.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홍 시장의 개인적인 발언인 거지 네. 저희가 당 차원에서 지금 당직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전에 징계를 받으셨던 분처럼 최고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길들이기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게 전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준표 시장 정치인 홍준표 개인 자체가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다. 이건 좀 강조하고 가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는 국민의힘 당에서 홍준표 시장님을 뭐 길들여 한다면 길들이실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원래는 고문이셨잖아요. 상임 고문도 네네. 잘라냈잖아요.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도 전혀 문제가 타격이 없으신 없다. 타격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 자체에서는 길들여진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견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징계 수위도 처음에 강하게 냈던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님의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한 그 태도가 너무나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만 조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판 의원 아시죠? 김용판 의원도 홍 시장 관련해서 발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뭐 처신은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또 홍 시장 관련 대구시정 중에 가장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는 게 신청사 건립 아닐까 맞습니다. 싶거든요. 자, 김용판 의원이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임기가 종료가 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신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국정감사하러 간다. 김기현 대표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중앙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미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네. 행정가죠.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그거와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대구시당 위원장 역시 지금 다른 분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이 풀어내야 될 문제지 이걸 중앙에 네. 가져가가지고 김기현 대표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네. 김기현 대표가 이 지역 현안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기도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이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의 그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당에선 관심을 가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게 김용판 시당위원장한테 이제 전 시당위원장이 되셨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본인의 정치력과 본인의 이제 지역 기반을 가지고서 홍 시장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중앙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100년을 써야 될 신청사 아닙니까? 그 신청사 건립에 조금 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용판 의원 달서병 국회의원이죠. 네, 달서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 달서구 시민들을 위해서 김용판 의원님이 목소리를 내주신다는 것에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신청사라는 게 단순히 이전 시장님의 뭐 공약 사항으로서 지정된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민 숙론회라는 굉장히 우리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만들어낸 내용이었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선출됐다는 이유만으로서 뒤집어버린 홍준표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네. 북구 그 달서구뿐만 아니라 북구의 문화허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네. 그것마저도 홍준표 시장님께서 뒤집어서 북구가 아닌 달성군으로 가져가겠다 해서 북구에서는 삭발식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남구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사실은 선출직은 국민 권력으로서 권한을 가진 거잖아요. 국민들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네. 맞춰줘야 되는데 당선이 됐다는 것만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 함께 해서 김용판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국민의힘당 의원님들 모두가 다 좀 협의를 좀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마 강삼희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100년을 바라봐야 하는 내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또 우리 대구 시민이 다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이번에 국회로 가볼 텐데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산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를 했습니다. 요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제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윤리심판위원 그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네. 뭐 지방의회에서도 다 있거든요. 지방의회 네. 올라온 것도 자문위원회에서는 했던 것보다 약해지는 편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남국 의원께서 네. 여기 그 상임위 중에서 뭐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이전에 예를 들면 우리 당으로 예를 들어 보면 강훈식 의원이 뭐 본회의 중에서 게임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강훈식 의원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거 문제 있었다고 얘기도 했었고 제가 네. 사회 보는 행사에서 네. 이런 부분은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과연 이것이 제명으로 가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도의적으로는 저는 잘못했다고 보지만 네. 이 도의적 판단을 제명까지 갈 수 정치적으로도 저는 윤리위가 그 국회의원들 내부에서 윤리를 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지방의원 내부에서 윤리를 열잖아요. 이걸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제명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구형 같은 느낌이고 이제 선고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200명이나. 근데 이 사실 구형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일단 윤리심사자문위를 저는 어떻게 보면 패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요청하는 서류 아니면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하게 소극적인 걸 넘어서 비협조적으로 이제 서류를 제출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나 이런 현장 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코인 거래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제명이 아니라면 그 바로 밑에 수위는 단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입니다. 네. 과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어떻게 보면 가름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민주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덧붙이면 2030 세대죠. 그러니까 우리 시인 세대가 정말 코인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도 지지율이 요동치지 않다가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요동쳤던 걸 확인한다면 네. 우리 MZ세대의 이런 목소리 역시도 당에선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가상거래 내역 신고한 의원 상당수가 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이러면은 좀 성실 신고한 의원이 좀 적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네. 사실 이건 민주당이랑 우리 당 가리지 않고 손해본 의원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코인을 조금 해본 입장으로서 정말요. 뭐 일반적인 거래 정도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이해충돌보다 저는 더 중하게 보고 있는 게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임이나 국회 활동 중에 했는지 아니면 네. 입법을 빌미로 이런 거에 대한 뇌물성으로 이제 촉탁을 받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고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조로 이렇게 네. 몰아가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좋으신 의견인데요. 신고 자체는 저는 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칭찬을 해드려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네. 되려 그 부분은 저는 잘 하셨다고 이해충돌 보고. 소지가 있지만 이해충돌 소지라는 게 이제 법안을 만들어낼 때 자기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뭐 몇몇 분들의 의견을 보시면 자기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곳으로 소액을 투자해서 뭐 거의 대부분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께서는 똑같이 그 상임위라든가 회의 중에 그 내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거래를 거래를 했다. 했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코인 자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권한을 주고 책임을 맡겼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에 관련한 것들은 입법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네.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TK광장의 결투 국민의힘 중앙당 강사빈 부대변인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예상이 되는데요. 장마가 끝나는 시점은 북상하는 태풍 5호 독수리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이니까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아침의 광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